안녕하세요. 톡톡한 주선생의 김은수입니다. 넘치는 정보, 복잡한 자료는 이제 그만, 이젠 정말 주린이 탈출이 가능합니다. 자, 저희 톡톡한 주선생 주린이 멘토스쿨에서는요, 주식 입문부터 실전 투자까지 빈틈없이 제공하는 커리큘럼을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총 4교시로 진행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매매 확률까지 높여드리고 있네요. 자, 우선 1교시는 오늘의 진도와 교훈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마감 시황과 주요 일정을 토대로 전문가님만의 매매 철학까지 다뤄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자, 2교시는 숙제 검사 시간입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공략하신 공략주가 있겠죠. 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성장 스토리를 가진 종목을 어떻게 발굴하셨는지 저희가 리뷰와 함께 도와드리는 시간이고요. 자, 3교시는 이 방송을 저희가 집중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집게 과외 시간인데요. 자, 지금의 이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두 가지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자료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흘러가는 순환매 속에서도 가장 가치가 있는 반짝반짝 보석이 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이 시간에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두 가지의 종목 자료집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4교시는 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바로 쪽지 시험 종복 시간인데요. 자, 현 시점이 불안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처럼 막 서킷 브레이커가 열린다든지 막 사이드카가 매수 매도 쪽으로 막 상하방이 많이 열려 있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오늘 종가를 형성했잖아요.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고 시장은 상방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여기에 따른 물음표가 있으신 분들은 오늘 이 부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총 3가지의 선물입니다. 2가지의 종목 자료집과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 모두 다 포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주를 또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는 어떤 분과 함께 해볼까요? 미국 시장 플러스 우리 국내 시장까지 어쩜 이렇게 시장의 방향성을 잘 파악하시고 그리고 일정에 따라서 어떤 종목을 우리가 미리 선점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아시는 부분입니다. 일정 매매 달인 우리 오늘 이은복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대표님이 오랜만에 출연해 주신 만큼 또 이 시간에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을지 더욱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등계합니다.
자, 오늘 하루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급등, 특히나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나 내만여의 날 등 이 글로벌 주요 이벤트들을 앞둔 이런 관망세가 맞물리면서 오늘도 우리 증시 흔들렸던 상황입니다. 그래도 오늘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를 지금 개인들이 거의 2조 원 넘게 순매수로 방어하는 양상인데요. 자, 유가 급등으로 인해서 오전에 한때 5,400선까지 내줬던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개인들의 유동성에 힘입어서 조금은 낙폭을 만회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코스닥은 그래도 상승 전환에 성공하면서 전약 후 강해의 모습을 보여줬던 하루죠. 자, 지금 전자닉스와 소부장 등의 반도체주는 또 약세를 보였던 하루였지만 우리가 대미 특별법이 통과하고 또 원전 우리가 미국 쪽에 이 발주 기대감 속에 오늘 건설이라든지 원전주의 흐름은 상당히 좋았고 유가 급등에 따라서 한국전력을 비롯한 오늘 전기가스업의 상승 그리고 통신 장비주의 급등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기관 매수 유입되면서 빨간불을 지켜냈는데 이 다음 주에 액티브 ETF 2종 추가적으로 상장하잖아요. 플러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에 임상에 관련한 일정들 대기되어 있고 또 바이오 학회가 되고 또 우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같은 시총 상위 바이오주의 선전이 오늘 지수를 강보합권으로 유지하는 상승 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종가 볼게요. 코스피 마이너스 1.72% 하락한 5,487선, 이 코스닥은 플러스 0.40% 상승한 1,152선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자, 확실히 코스피보다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주 쪽의 매기세가 더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 시점에서 그럼 나는 이제 코스닥 쪽에 소형주와 중소형주에 투자를 해야 되나? 종목의 고민 상당히 많으실 시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시장의 브리핑 그리고 전략을 잘 짜셔야 됩니다. 제일 그런 걸 잘해드리고 있는 게 누구시죠? 우리 오늘 일정 매매 달인 이윤복 대표님과 함께 해봅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또 오랜만이신데요.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시장이 굉장히 좀 힘든 장이었어요. 왜냐면은 너무 오르기도 했고 또 너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시장 속에서 좀 대응하기가 시청자분들께서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이런 변동성 심한 장에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제가 팁 같은 거 정확히 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욕심 부리지 않되 내가 두 자릿수의 수익은 좀 가져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계속 왔다 갔다 일희일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가장 최적화된 종목의 승률을 챙겨드릴 수 있는 건 또 우리 이은복 대표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상승률 표를 보면서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대표님은 약속이라도 한 듯 10%대에서 딱 수익을 끊어가는 전략, 너무 욕심 부리지 않고 내가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승률은 어찌됐든 짧은 기간 내에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래에셋증권 13.6%, 현대오토에보 11%, 하나비전 11%, 클로버도 12%, SK이터닉스 15%, HL만도 10%, 풍산도 11%, 한라캐스트 13%, NC소프트 7.2%, APR도 7%, 삼연도 11%, 하나시스템도 12.34%의 빨간불을 켜면서 와, 내가 이 정도의 종목 그리고 굉장히 유명하고 확실히 수급이 몰리는 종목에서도 내가 얼만큼 매수와 매도를 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좋은 가격대에 파는 그 전략까지 챙겨드리고 있는 게 우리 이은복 대표님이시니까요. 자, 오늘 또 출연해 주신 만큼 이만큼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종목 선물 당연히 가지고 오셨겠죠. 자, 50분 전까지만 입장하시면 이러한 종목 선물이 무려 3가지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미리미리 입장하셔야지만이 단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다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음 주에 내 계좌에 불기둥을 키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에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끊임없어요. 그리고 시장이 떨어지나 올라가나 내 계좌는 사실 끄떡없이 좋은 종목을 챙겨드리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에 이제 시장의 상황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종목의 전략을 짜야 되는지 만약에 좋은 종목이 있으면 또 보너스로 챙겨주실 수 있는 의향도 있으신가요? 네, 보너스 이벤트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변동성 심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주에는 조금 한번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앵커님? 왜요? 왜 이게 갑자기 이렇게 쉬어간다고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거예요? 근데 시장이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네. 갑자기 또 이제 유가가 하락할 수도 있고 네. 전쟁이 조금 우리가 유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시장 상황에 맞게 또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단기 공략주도 챙겨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못을 박진 말자 이거죠, 제 말은. 앵커님 말씀 들으니까 정확히 잘 말씀해 주신 것 네네. 같아요. 그래서 앵커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 그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단기 보너스 종목 이제 무료로 선물로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상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이 너무 파동이 맞아요.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에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단기 보너스 종목을 선물해 드릴지 저도 아직 못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장이 개장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단기 보너스 종목 얻어 가시려고 하시려면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대기해 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선물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한 주 내내 계속적으로 퐁당퐁당 장세 영출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무슨 종목이 오를지도 지금 당장은 우리가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맞게 어떤 종목이 또 단기적으로 오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런 종목은 뭘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지는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야지만이 매일매일 저희가 주식 상황 브리핑까지 이은복 대표님이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단기 공략주 있으면 당연히 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 보신다고 가져가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식 공부방에 입장하셔야지만이 받아가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다음 주도 내 계좌 불기둥으로 좀 빛을 봤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시겠죠?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진도와 교훈인데 신경이 너무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이게 네. 피로도가 계속 쌓이는 시장이잖아요. 네. 이제 다음 주는 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저희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미국과 이제 지금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데 이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WTI 국제유가의 지수에 따라서 시장의 현재 방향성이 지금 나눠지고 있어요. 방향성이 자리 잡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다 보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아무래도 이 피해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수입 국가보다 수출 국가다 보니까 이제 이 유가가 오르게 되면 인플레이션도 오르고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지금 많이 끼쳐지게 되면서 기업들의 조금 불이익이 끼쳐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 통합적으로 이 국제 유가가 이제 너무 많이 오르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좀 잡기가 쉽지 않게 되면서 이 지수의 하락세로 전환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언급드렸던 게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쉴 새 없이 달려왔고 코스피 지수만 보시더라도 이때 뭐 전쟁 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건 맞습니다만 전쟁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큰 게 이 고점의 위치 시그널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위치하고 있는데 하필 전쟁까지 겹쳤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의 낙폭이 굉장히 이번 주에 확대가 됐던 겁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지켜봐야 될 게 이 변동성 이렇게 심한 장세는 이제는 코스피 지난날에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제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그냥 편하게 매수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으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폭등하는 상황을 좀 맛을 보셨을 텐데 이제는 그런 상황이 조금 힘들 것 같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해 하셔야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3,447포인트에서 결국에는 고점을 확인이 시켜주고 나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컸던 거는 이 보시면은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 22 이동평균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지지 반등을 해줬었어요. 노란색이 아니라 이 파란색 선 11 이동평균선에서 지지 반등을 잘 해줬었다가 결국에는 여기를 이탈하고 21 이평선까지 이탈하면서 낙폭이 굉장히 커졌어요.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는 추세가 하락세로 꺾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폭 반등을 한들 또다시 추가적인 하락세가 진전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은 그나마 시장이 다시 한번 또 불기둥을 좀 치솟을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갑자기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2주를 본다고 했는데 지금 2주 안에 종전될 가능성은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대충 얘기 들으면 종전 끝난다고 해도 뭐 전문가분들 의견으로는 뭐 3주에서 4주 정도 걸릴 것 같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닙니다. 이거는 한 달이 좀 더 넘고 2달까지는 좀 더 아니면은 더욱더 이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란 같은 경우 이제 아무래도 협박할 무기가 가장 큰 게 이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막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해협을 왜 지나냐면은 여기 해협을 지나야지 이제 물품을 원활하게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이 구간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막아버리니까 막고 나서 뭐 이란 혁명수비대가 막 공격도 하고 근데 아까 방금 들린 소식은 뭐 터키 쪽은 뭐 보내줬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이 지나간다고 하면은 막 총격을 가하는 등 이란의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무래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쉽게 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바로 국제유가 오르고 이렇게 악순환이 릴레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한 번 빼줄 거냐? 아니죠. 미국은 오히려 더 강경 대응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란도 빼지 않고 미국도 빼지 않다 보니까 이 전쟁이 저는 조기 종료보다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럼으로써 자연스레 국제유가는 계속해서 뭐 빠질 때는 큰 폭으로 빠지겠지만 아까 지금 지수 보고 왔는데 국제유가 또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갑자기 뭐 빠졌다고 한들 저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지금 지수 고점에서 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시점에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와 굉장히 안 좋은 모멘텀들이 엮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증시를 또 상방으로 크게 이끌어줬던 외국인이 또 하나 걸린대요.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이탈을 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좀 많이 이탈을 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지금 수급이 좀 줄다 보니까 지금 개인이 지금 다 받아주고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솔직히 저는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진 않거든요. 개인은 결국에는 쓰러지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이제 꺾고 이겨낼 수가 없는 구조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외국인의 이탈이 좀 큰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저도 안 그랬으면 다음 주부터 장세 굉장히 좀 좋길 기원을 하겠지만 다음 주도 이번 주와 마찬가지로 변동성 장세가 크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투자에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 여러분들 뭐 주식 이제 장 너무 좋았었어 가지고 주식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런 장에서 잘못 잡으면은 몇 년이 걸릴지도 못하고 평생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 장세가 심한 장에서는 저와 같은 이제 전문가분들 이제 서포트를 받고 이 힘든 장을 이겨내는 방법이 그래도 좀 탈출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무료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 시장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빠르게 브리핑해드리고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 커뮤니티 방 참석해서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일단 다음 주 돼봐야 압니다. 또 하방 변동성이 커질지 아니면 앞으로도 우상향의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지는 봐야 아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증시의 상황에 맞게 어떤 종목을 선점해야 되는지는 이윤복 대표님이 잘 알려주실 거예요. 게다가 상승률 표를 보시면요. 짧은 기간 내에도 내가 짧게 끊어가는 그러한 전략을 잘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익 볼 만큼 보고 우리가 짧게 나올 수 있는 그 매도의 전략까지 잘 짜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다음 주에도 이제 시장 상황의 판단하에 오를 만한 종목이 있으면 단기 공략주까지 저희가 선사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기회는 50분까지입니다. 대표님은 또 2주 후에나 출연해 주시니까요. 그만큼 문 닫혀 있을 거예요. 방송 시간 30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대표님은 쉬질 않으세요. 종목의 전략뿐만이 아니고 또 입장을 하신다면 또 이제 특별한 혜택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아까 앵커님이랑 약속드린 단기 보너스 이벤트 종목도 받아갈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시황, 제가 아까 계속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설명해 드렸었는데
시장이 맨날 바뀌어요. 그리고 매일 오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장이 9시에 개장을 하기 전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꼭 체크해 봐야 돼요. 글로벌 시장 상황은 어땠는지.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시장 상황 지금은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다 같이 더불어 가지고 글로벌 시장 상황까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황을 알아야지 오늘은 어떤 시장이 어떻게 갈지, 오늘 잘 가겠네, 뭐 안 가겠네, 이런 거를 판별할 수 있는 분별 가능한 능력이 필요하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벽에 그것까지 하나하나씩 다 찾아보셔가지고 보기는 힘드실 거예요. 아니면은 뭐 굉장히 길고 복잡한 글이어서 읽지도 않으실 겁니다. 저도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예전에는 이거 아침이나 일어나서 이 긴 걸 어떻게 다 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짧게 요약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읽으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뭐 1분도 안 걸립니다. 한 50초, 40초, 50초 정도만 보시면은 오늘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빠르게 체크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투자에 큰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장중 관심 테마라고 해가지고 이제 시장에 오늘 주도 섹터는 어떤 걸로 나올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우주항공, 대한거래, 뭐 암호화폐 이렇게 했는데 시장의 주도 섹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시장의 주도 섹터에 관련된 뉴스 기사와 함께 가장 중요한 종목명까지 제가 명확하게 매일매일 장 시작 전에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8시 한 17분에서 18분 정도? 그때쯤에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일정 매매 달인답게 이제 증시 스케줄까지 매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이 증시 스케줄도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상관이 없는데, 실적 발표할 때는 실적 발표 기업들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실적 발표에 대한 기업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 자체도, 그리고 시장의 주도 섹터까지도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정 증시 스케줄도 꼭 한 번씩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속보 뉴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제 옛날 기사를 가져왔는데, 옛날 기사임에도 이거 지금 이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스라엘에 미사일 대규모 발사, 이거 작년 일인데, 이런 지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에서는 이 뉴스 플로우를 굉장히 많이 빠르게 탑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만 보더라도 장중에 이란이 갑자기 뭐 미사일을 포격을 했던지, 아니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지나가는 배에다가 뭐 공격을 가했던지, 이런 식의 뉴스가 나오면은 저희 어땠어요? 국내 증시 그냥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때문에 지금 이런 속보 뉴스도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제가 굉장히 빠르게 좋은 뉴스, 확실한 뉴스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이 뉴스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크긴 한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예전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좀 아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 꼭 제가 남겨드리는 주식 기초교육 영상도 남겨드렸으니까 이 교육 영상도 꼭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교육 영상을 보셔야지 또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잘하시는 분들도 한번 복귀한다 생각하시고, 영상도 이제 7분에서 한 8분 정도 내외밖에 안 되니까 한 번씩 시청해 주시면은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이 모든 혜택들, 그리고 앵커님과 약속한 단기 보너스 이벤트까지 모두 받아가실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이 모든 혜택들 다 무료로 받아갈 수 있으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만큼 큰 혜택이 있는지는 우리도 시청자분들이 아실 테니까요. 다음 주에 이런 매일매일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변동성이 나와도 내 계좌만큼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충분한 대표님의 인사이트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교시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이제 수익 자랑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비전이라는 종목으로 11.3%의 빨간불을 켰습니다. 어떤 투자 가치를 보셨을까요? 하나비전은 이제 공략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섹터의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됐을 텐데, 너무 많이 올랐고 다른 종목들 좀 주워가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하나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TC 본딩 장비, SK 하이닉스에 납품했던 이제 한미 반도체와 경쟁사를 공략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때 제가 방송에서도 직접 나와서 언급을 드렸었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진행하니까 이미 대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은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비전을 공략이 들어갔을 때 지금 아쉽긴 한 게, 저는 여기 이 돌파 구간을 봤거든요.
이제 산업이전 쌍봉자리 만들고 추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게 일반적인 보통적인 룰이지만 하지만 모멘텀이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이 쌍봉 저항을 돌파 시에 강한 상승세가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했고요. 이 장대 양봉 바로 연출이 됐죠. 그러면서 이 저항이 지지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탈하지 않고 어때요? 아랫골이 폭락장일 때도 여기 저항 지지를 이탈하지 않고 지지 반등하면서 다시 추세가 상승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런 부분 이 제가 계속 공략드리는 이 쌍봉 저항 부분 돌파 구간을 명확하게 이해하시면은 굉장히 투자하시는 큰 도움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11%좀 아쉽지만 더 가져가면은 더 가져올 수 있는데 변동성 심한 장세가 심해질 것을 예측을 하고 저는 요즘 최근 들어서 이제 짧게 방망이 좀 짧게 잡고 가거든요. 그래서 손실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여러 번 내드리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도 오늘도 이제 잘 갔던 SK 이터닉스인데요. 이것도 제가 방송 중에 공약이 나갔었고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커뮤니티 방에다가도 종목명이랑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까지 명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아까 하나비전이랑 비슷한 게 29,800원 여기 저항 부분 보이시죠? 여기 쌍봉자리 저항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고 역시나 이때도 제가 수익을 안겨서 드렸죠. 하지만 수세 꺾이고 오늘도 물론 뭐 시장이 약세 흐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부터 해가지고 이 태양광 섹터의 강세 흐름이 계속 연출됐는데 이터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접근해도 좀 눌리고 나서 공략을 하면 괜찮을 종목이다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공략하기엔 좀 부담스러운 자리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풍산입니다. 풍산도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 직접 공략이 나갔던 종목이고요. 그리고 저희 커뮤니티 방에도 내용을 남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풍산 같은 경우는 이제 구리 섹터, 구리랑 방산 섹터인데 제가 공략이 나갔을 때가 좀 예전에 나가긴 했는데 이게 그 구리 선물이 굉장히 그 원자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요. 구리 가격이. 아무래도 AI 데이터 센터의 수요 때문에 구리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경신을 하게 되면서 공략을 했는데 이게 저와 맞아떨어지지 않게 구리 가격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풍산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좀 전환이 됐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근데 왜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었냐면은 풍산이 뭐 구리 관련 종목이 아니라 구리가 왜 구리 관련 종목이냐면 바로 방산 원래 메인이 방산입니다. 메인이 방산인데 이제 총알을 만들다 보니까 총알이 뭐로 만들겠어? 바로 구리로 만들겠죠. 그래서 구리 관련 기업이고 제가 이제 구리 선물이 떨어졌음에도 이 더블 모멘텀 두 가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나버렸죠. 전쟁이 나면 안 되겠지만 전쟁이 나면서 바로 급등을 하면서 윗골이 달리긴 했지만 이 지난날의 낙폭을 다 회복해주면서 한 큐에 바로 손실 중이었지만 한 큐에 12% 수익을 안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들께 방송에 들고 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물론 모든 종목들이 뭐 한 가지 재료만 있지는 않지만 시장에서 충분히 상승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재료인데 그게 한 가지인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풍산처럼 안전하게 좀 더 안전하게 두 가지 정도 보유한 좀 시장의 주도 섹터를 두 가지 정도 보유한 이런 종목들을 들고 왔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손실 중이어도 바로 한 번에 말아 올리는 이런 좋은 종목도 가져왔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겹포지가 있는 종목들을 많이 챙겨가야지만 이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종목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는 이러한 흐름 가져갈 수 있게 종목 재료집 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이슈 내에서 우리가 꼭 공부해보고 가야만 하는 딱 하나의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보도록 하죠. 이제 원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이해관계가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분야 중에 하나가 원전인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지금 전력 그러니까 전기가 급하고 우리는 원전 짓는 솜씨가 좋으니까 서로 윈윈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또 중동 리스크의 가장 큰 게 뭐예요? 호르무즈 쥐락펴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유가의 변동성이 있을 텐데 여기에 최적의 대안이 또 원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갈까요?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원전 섹터는 이제는
이제 뭐 실적 이런 거 다 상관없이 모멘텀이 너무 잘 맞춰주고 있기 때문에 주도 섹터로 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들고 왔었고 이번에 또 2주 연속으로 들고 오는 게 원전이 잘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지금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지금 단기전으로 끝날 게 아니라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전쟁이 오래되면은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겠죠. 국제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대안적 에너지로 원전이 다시 재부각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원전 국제유가가 오르면은 지수의 흐름은 안 좋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네.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국제유가가 단기적으로 뭐 조정받거나 떨어지는 것보다 국제유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오르든 상관이 없는 좀 좋은 섹터다라고 좀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 웨스팅하우스라고 이제 원전 관련 종목인데 미국의 핀란드에서 원전 심포지엄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우리나라 국내 원전 기업들과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그 유럽 쪽까지도 지금 진출을 하면서 아무래도 원전 섹터의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또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3월 31일 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이제 방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상회담을 진행을 하는데 주요 내용이 아무래도 지금 뭐 조선이랑 원전 등에 대해서 협력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말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후까지 지금 단기적인 모멘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3월까지는 충분히 끝까지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겠죠. 그리고 방산이랑 원전, AI 등 650억 달러를 UAE랑 그다음에 한국과 협력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이기 때문에 원전 섹터 같은 경우는 뭐 UAE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지금 일본과는 체결이 확실하게 됐고 그 원전에 대해서 체결이 확실됐고 한국과도 원만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장에서 원전 섹터의 강세 흐름은 지속적으로 연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 종목으로 첫 번째로 대우건설이요. 대우건설 와 너무 힘있게 잘 올라가죠. 네, 네. 저도 대우건설 지금 자리에서 좀만 눌렸었더라면은 이 볼린저밴드 상한선을 이렇게 오늘처럼 완벽하게 돌파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저도 오늘 조금 이제 소개할 종목으로 가져왔을 텐데 지금 너무 고점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물론 지금 현재 자리에서 충분히 더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올라가는 거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만약 혹시나 조정세가 오게 된다고 하면은 낙폭이 좀 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제외받고요. 우리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도 뭐 SMR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점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종목도 제외하고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종목들로 움직이면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이 제가 소개해드린 두 종목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과 있으니까 네, 방송 고정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원전이라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프리미엄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분명히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의 변동성이 커진 만큼 대체제로 최적화되어 있는 현실적으로 대체안이 원전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도 역시나 원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계좌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둬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넣어두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 어떤 종목을 우리가 가장 매력 있게 봐야 되는지 궁금하시죠? 자, 이미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종목 자료집의 수익률은 증명해 드렸던 바, 자, 투자는 뭐다? 한 박자 빠른 매매 타이밍이 중요한 만큼 현 시점에서 내가 지금 꼭 신규적으로 접근할 만한 한 종목, 지금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자,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는 우리 대표님이 바로 올려주셨고요. 자, 보시다시피 종목과 전략은 다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하단의 QR 스캐너로 입장하시는 순간 어떤 종목인지 일단 알아가실 수 있고요. 전략 역시나 장중에 상황 판단하에 다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첫 번째 원전 관련주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을 우리가 원전주를 바라봐야 되는지 바로 볼까요? 역시 대장 보자 이거네요, 대표님. 네, 왜요? 맞습니다. 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이제 알았어요. 이제 대장을 지금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원전 네. 섹터가 뭐 단기적인 구간에서 뭐 끝나는 게 아니라 저는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우상향 가능성이 높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럴 거면 아싸리 대장을 잡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관련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원자로 용기 제작이 가능한 단조 설비를 가진 세계적인 회사예요. 이 기술을 가진 회사가 두 개인가 세 개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독일이라고 들었어요. 독일. 그리고 국내 첫 원전 해외 수출 1호인 UAE 원자력 발전소 주기 공급사이기도 하면서 이제 원전 섹터의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이유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그 미국 에너지부 아까 제가 계속 웨스팅하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웨스팅하우스 우리나라 국내 그 현대건설이랑 협력했던 이 웨스팅하우스에다가 원전 8기를 건설할 수 있게 800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는 게 웨스팅하우스를 계속 언급해 드리는 게 이 미국 주식이지만 미국 에너지, 미국 정부에서도 이 원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고 있고 그래서 기업에게 미국 에너지부가 직접 800억 달러나 투자를 했습니다. 그만큼 원전 섹터가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미국의 긍정적인 모멘텀은 오늘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올해 드디어 이제 그래서 미국의 원전 건설 사이클이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런 긍정적인 수주를 되게 된다고 하면은 실적에도 반영이 되고 매출이나 영업이익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또 3월 달에 미국 빅테크 기업으로부터 7개 가스터빈 수주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좀 좋은 이슈들밖에 없고 이러한 제가 계속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 때문에 원전 섹터 당연히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게 맞고요. 그래서 수급 한번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일단은 오늘 지수가 하락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이 이탈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랑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금투도 마찬가지고 뭐 투신 그리고 연기금은 5거래 연속으로 순매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도 많이 매집되어 있고요.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파는 건 거의 지금 개인들만 주구장창 파는데 솔직히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종목 들고 와봤습니다. 수급 보셨죠? 이러니까 어때요? 주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고점이어서 그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고 온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11만 원대 쌍봉 자리를 만들어줬고 그리고 22평선에서 지지 반등 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되었었기 때문에 저는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좋은 모멘텀으로 인해서 이 쌍봉 저항 돌파 시 어떻게 됐어요? 장대양봉 연출이 된다. 충분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공약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굳이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제가 짧게 다시 한번 상승률 표를 보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만큼의 빨간불을 켤 수 있는 종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종목 자료집도 대기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이제 대표 업종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표님. 네. 들어갔다 하면 수익을 보는데 네. 우주항공, 이 스페이스X 관련주 준비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주항공 섹터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이번 연도에 우주항공 섹터를 조금 많이 들고 왔었고 저는 이번 연도 말까지 꾸준히 이번 연도 말 한 7월, 8월까지는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게 바로 이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XAI를 인수를 했어요. 근데 이 XA가 여러분들 뭐 아시는 예전에 트위터죠.
트위터를 인수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랑 XAI가 트위터인데 인공지능을 보유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켓, 스페이스X, 그리고 우주 기반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기기 직접 통신 등 통합 혁신의 엔진을 지금 구축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는 뭐 로켓만 쏘아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쏘아 올리고 그 우주 안에서 AI로 이제 향상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스타링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지금 직접 뭐 핸드폰이 아예 안 터지는 뭐 태평양 한가운데 바닷가에서도 뭐 터진다는 얘기가 있죠. 그만큼 이제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통신에 대한 문제가 없게끔 굉장히 많이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나 이런 게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또 테슬라가 XI 투자금을 스페이스X 지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만큼 스페이스X에 대한 또 집중적인 투자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 대표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사람들도 다 너무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X가 IPO를 통해 가지고 상장을 했을 시에 하나약 기업 가치가 2,500조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 스페이스X가 나스닥 100 지수의 조기 편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편입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면은 나스닥에 보통 상장이 되고 나서 원래는 이제 그런 기능은 없었는데 이제 그 패스트 트랙이라는 기능이 좀 새로 개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패스트 트랙이 개설이 된다고 하면은 나스닥 지수에 상장이 되고 나서 100지수, 100지수가 뭐냐, 그 나스닥 기업 그 금융주를 제외한 100가지의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 아무래도 이 나스닥 100 기업에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수급 같은 경우도 이의 종목들과 확연히 다른 힘있게 올라가 줄 수 있고 이런 모습 때문에 나스닥 100 기업에 빠르게 패스트 트랙으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진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의 그 스페이스X가 아무래도 빠르면 뭐 올해 6월 얘기가 들리고 있긴 한데 상장 시에 굉장히 많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관련 종목은 루미르입니다. 루미르도 이제 우주항공에서 이제 부품을 납품하는 종목인데 그래도 저도 이 종목을 좀 긍정적으로 봤던 게 이제 하락 추세에서 이제 지지 반등해줬고 그리고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어요. 하락 추세 저항을 돌파하는 구간 제가 좀 좋아하는 구간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 우주항공 섹터 중에서 저는 루미르보다는 그 뒤에 종목이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이렇게 되면 강하게 또 양목 나올 수 있지만 이 종목은 일단 제외해봤고요.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여기 지지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낙폭이 하방에 한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 자리를 잘 지켜줬고 다시 한번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어서 긍정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지만 제가 계속해서 여러 번 또 들고 왔던 종목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우상향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을 들고 왔기 때문에 아쉽게도 이 종목 제외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이 스페이스X 관련주로 현 시점에서 늦지 않게 그리고 또 들어가도 수익이 날 만한 종목인지 바로 종목 자료집으로 올려드릴게요.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바로 한번 올려봅니다. 자, 하나, 둘, 셋. 짜잔. 자, 이 종목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대표님이 바로 인증해 주셨고요. 자, 종목이랑 전략은 가려져 있지만 하단의 QR 스캔으로 입장하시면 이 스페이스X 관련해서 가장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도 한번 보죠. 이거는 우리 대표님이 수익을 봤던 종목인데 네. 지금 우리가 또 들어가도 또 수익이 날 수 있을까요? 충분히 네. 더 날 수 있어서 제가 다시 또 들고 왔는데 왜냐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X랑 크게 뭐 연관성이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업에 뭐 장비를 납품하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이스X가 상장될 시에 오르면은 기업 진짜 완전 그 매출액이 참 대박으로 날 정도로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증권주인데 주식 예탁 자산이 무려 뭐 306조 9천억 원으로 국내 증권 업계의 최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전년 대비 37%가 올랐고요. 영업이익도 61%나 오른 상황입니다. 스페이스X가 XAI 투자의 몫이 약 4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X랑 XAI. 왜냐면 이게 왜 XAI도 투자를 했냐면은
스페이스 X에다만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과거 트위터 XAI에도 같이 투자를 해라 이렇게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가지 했는데 다행히 합병이 잘 됐죠. 그러면서 투자한 금액이 무려 4천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게 이게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스페이스 X가 기업 가치가 상승할수록 투자 평가 이익률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같이 올라가겠죠. 같이.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얘네가 이제 스페이스 X에다가 4천억 원이나 투자를 했으니 기업 가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금도 굉장히 큰 수익 중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실제로 수혜를 받는 종목이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제가 진짜 이거 좀 고점이고 차트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한 좀 부담스러운 종목이 맞아.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건 이 노란색 이동평균선을 이탈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아랫골이 다 달린 거 보이시죠? 이번에 하락폭이 굉장히 컸던 이런 하락장에서도 잘 살아남았고 결국엔 다시 한번 22평선에서 지지 반등 해주는 역할이 나오면서 오늘도 그래도 다시 다행히 양봉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충분히 이 정고점 77,000원 저항 부분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유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그 재무제표도 너무 깔끔하고 계속해서 한 가지 모멘텀이 아니라 얘는 또 증권주다 보니까 코스피랑 코스닥 지수에 또 상승하면 그 국내 증시 강세의 흐름에 또 수혜까지 받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스페이스 X가 상장될 시에 큰 수혜를 받고 이렇게 좋은 모멘텀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게 다 시장에서 확실하게 튀어오를 수 있는 재료를 두 가지나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종목은 앞으로의 우상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다리던 바로 4교시 히든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이제 수소 섹터를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지금 이 기업은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 종목으로 편입이 되어 있고요. 근데 수소를 왜 가져왔냐면은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미국에서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탄소 중립책을 추진을 하면서 이거를 좀 대체할 만한 게 수소라고 좀 해석을 하고 수소를 미래 에너지로 현재 육성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수소를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잠수함용 연료전지 상용화에 성공을 했어요. 독일에 이어서 세계에서 이거랑 독일에 있는 기업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력이 굉장히 또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원전도 막 이렇게 좀 튀어오르고 있는데 지금 바로 AI 때문이죠. AI 데이터 센터 증설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폭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 수요가 굉장히 부족한 게 왜냐면은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전력이 부족한 상황인 게 지금 북미 쪽에 뭐 노후화된 전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가 이 AI 데이터 센터 이외에도 전력을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력을 대체할 만한 게 바로 SOFC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가 바로 이 SOFC에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관련 수소와 SOFC 관련 종목인 이 기업을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지금 여기 이제 34,000원 저항 부분 34,000원 저항 부분 여기 쌍봉 자리를 만들어줬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결국 돌파를 했습니다. 34,000 저항 부분. 왜냐하면 제가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모멘텀도 완벽하기 때문에 이 저항 부분 아까 계속 설명드렸던 저항 부분 쌍봉 자리 저항 부분은 원래 하락 추세로 전환이 돼야 되겠지만 오늘 결국 윗꼬리는 달리긴 했지만 돌파를 했어요. 돌파하면은 상방으로 장대 양봉이 또다시 한번 연출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서 꺾여봤자 이 저항 부분이 결국엔 지지 라인으로 변환을 했기 때문에 지지에서 반등해서 가능성이 높아서
현재 자리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방에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수소 관련해서 또 상당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 준비하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이은복 대표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에 재충전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